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 이유정입니다. 지금부터 팀월드 유틸 기능의 2D 매니저와 건드릴 몰드베이스에 관한 1차 가공도 내보내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재료 발주에 관해서나 코어 컴포넌트 분리하기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부터 보시면 오토캐드 명령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유지에서 간단한 커브 작업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베이직 커브나 라인 아크 이용을 하셔서 아이콘 찍고 들어가서 방향성 정해주고 길이값 정해주고 어떤 위치점, 스타트점 정해주시고 이렇게 작업하셨는데 약간 번거로운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토캐드처럼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커브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기본적인 단축키는 지금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나는 이게 싫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토캐드처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명령어 정의를 누르셔서 여기서 단축키를 다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단,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를 만들어 볼게요. 서클을 만드는데 스타트 포인트 정해주고 R값 정해주고 전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만 만들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2D 도면 이동이라고 있어요. 2D 매니저 기능인데, 자, 이 기능은 굳이 따지자면 현장 작업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지의 어셈블리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풀3D 데이터를 갖고 형상 확인이나 도면 확인하실 때 좀 더 쉽게 작업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아이콘을 선택을 해 봤을 때, 자, 어떤 우리 재료 발주 취업 출력이랑 똑같은 창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창이 뜨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재료 발주 취업 출력처럼 몰드 베이스, 일반 표준 부품, 코어, 볼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여기서는 그 차이점은 재료 발주 취업 출력과의 차이점은 도면 환경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 표준 부품을 이용을 해서 삽입한 객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도면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표준 부품 드라프팅 작업이 다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자, 도면명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표준 부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도면명에 넌도 있고 dr1도 있고 팀몰드 언더바 시트 언더바 1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이 팀몰드 시트 1이라는 건데, 자, 로케이트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로케이트링을 선택을 해서, 자, 얘를 한번 클릭했을 때 어떤 창이 이렇게 뜨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자마자 어때요? 드라프팅 환경으로 이 스프루 부시를 메이크 디스플레이 파트로 놓고 드라프팅 환경으로 이렇게 들어간 창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현장 작업자분들이 얘만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도면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이 환경, 그 각각의 단품에 대한 부품 환경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모델링이나 어떤 도면 작업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자, 풀3D 작업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나는 현장으로 내보낼 때, 이 데이터를 내보낼 때 나는 도면 있는 것만 이렇게 쫙 내보내고 싶다. 이런 거는 거의 재료 발주 이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논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걸 다 삭제를 하고 난 도면 있는 것만 내보내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어떤 각각에 대한 셀을 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처음 보시면 파트 리스트에서 선택한 항목들을 삭제를 해요. 이렇게 체크를 한 것들에 대해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떤 도면이 존재하는 항목들, 파트 리스트에서 도면이 존재하는 항목들만 삭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파트리스 도면 없는 거, 논이라고 돼 있는 거, 요것만 한꺼번에 삭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현재 파트만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모든 부품에 대한 목록을 리스트업하는 기능, 이렇게 해서 어떤 도면 관리라든지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활용을 하시면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개인적으로 생각이 하고요. 그 다음에 코어 컴포넌트 분리하기 작업은 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해서 도면에 대한 작업, 그리고 커브 생성할 수 있는 오토캐드처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오른쪽 보시면 이거 하나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택 그룹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내가 선택한 객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자, 많이 사용은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지만은 이런 기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작업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룹명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티몰드 언더바 001이라는 어떤 그룹명을 지정을 해서 이 그룹명 밑에 각각의 하위 파트에 대한 컴포넌트를 작업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룹명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티몰드 언더바 001이라는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요 밑에 내가 원하는 부품 이거를 그룹 멤버 추가를 하고 이 밑에 들어보죠. 그 다음에 가이드핀도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해서 그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OK를 하게 되면은 어떤 티몰드 언더바 001이라는 그룹 밑에 각각의 부품들이, 내가 선택한 부품들이 관리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측정이라 재료 발주 크기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내가 선택한 피처에 대해서 사이즈를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X, Y, Z 절대축을 기준으로 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만약에 각도가 틀어져 있다 그랬을 때는 다시 어떤 축을 틀거나 다시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되겠죠. 자, 저는 예를 들어 상고정판에 대한 치수 값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일단 셀렉트 솔리드 바디를 선택하는데 봄 사이즈 타입이 있죠. 가로 세로 높이 값을 갖고 있는 블럭일 경우에는 블럭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원형 실린더 형상일 경우에는 실린더로 놓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상고정판은 블럭으로 놓고 솔리드 바디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XY Z 절대축 값을 갖고 있는 이렇게 사이즈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실린더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서포트 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셀렉트 아크 선택을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파일은 지금 현재 42파일로 되어 있고요. 자, 옆에 보시면 솔리드 바디 높이 값을 측정을 하는 거죠. 하면은 408mm로 현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크레이트 박스라는 게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해두시고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가상 블럭이 크레이트 박스라는 어떤 이 아크와 이 다이아 값과 길이 값을 갖는 가상의 블럭, 실린더 블럭이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D 커브 만드는 거, 2D 도면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그룹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측정 기능, 요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